지구 반대편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프랑스 기자가 이상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재난 문자 한 통으로 5천만 명이 1분 만에 움직인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어요. 지진 경보가 울리자 아무 지시 없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수능날엔 나라 전체가 하루 동안 멈춰섰고 경찰 오토바이가 지각할 뻔한 학생을 태우고 달려갔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과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냉철한 국제기자가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구 반대편 통제를 잃은 도시에서 발견한 한국의 비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또다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로랑은 최루탄 연기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세계 곳곳의 혼란을 취재해온 그녀에게도 이번 프랑스 시위는 유난히 격렬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에밀리아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지난 10년간 레바논의 내전, 아르헨티나의 경제 붕괴, 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참사를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았어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도생에 매달렸죠. 그런데 이날 밤 르몽드 편집부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에밀리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 후 1분 만에 5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에밀리아가 눈을 비비며 다시 읽어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전 국민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 없이도 말이에요. 에밀리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과장된 보고서겠지. 아니면 독재국가의 세뇌 교육이거나. 하지만 며칠 후 편집장이 에밀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로랑 기자, 한국 취재 어때요? 미래형 사회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해보라는 상부 지시입니다. 에밀리아는 망설였어요. 아시아 문화는 그녀에게 여전히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에밀리아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로비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처럼 아우성치는 소리도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신기하네요. 에밀리아가 혼잣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었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역에 도착한 에밀리아는 경악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에 가득했는데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전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갈라져 내리는 승객을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에밀리아가 놀라며 지켜봤어요. 전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했고 임신부가 타면 누군가는 반드시 일어났어요. 에밀리아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의 지하철과도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 김 씨가 에밀리아에게 물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거기는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에밀리아가 망설였어요. 파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위기가 오면 각자 살 길만 찾죠.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 하지만 아직은 반신반의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단합할 수 있는지. 그때 에밀리아의 핸드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어로 된 긴급 재난 문자였어요. 지진 발생. 규모 5.4.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에밀리아가 문자를 읽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를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상점 주인들은 문을 열어두고 손님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안내했고 모든 차량들이 도로 오른쪽으로 정렬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에밀리아가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줄을 서서 운동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 이 광경을 촬영했어요. 이건 내가 본 어떤 도시에서도 불가능한 반응이야. 지진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에밀리아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밀리아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편의점에서 일하는 20살 청년 박군이었습니다. 아까 지진 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아가 물었어요. 박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히 배운 적은 없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다들 알아요. 위험하면 같이 피하고 안전하면 같이 돌아가고. 두 번째로 만난 건 30년 넘게 택시를 몰아온 이 기사님이었어요. 기사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끼리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던 때가 많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때요? 전쟁도 있었고 경제 위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함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만난 건 초등학교 6학년 김양이었습니다. 아까 지진 났을 때 무서웠어요? 김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들 같이 나가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나왔어요.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에밀리아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런 행동이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요? 다음 날은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새벽부터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8시, 평소 같으면 출근 차량들로 붐볐을 도로가 한산했어요. 회사원들이 일부러 출근 시간을 조정한 거였습니다. 공항에서는 비행기 이착륙을 중단했고 공사장에서는 소음이 나는 작업을 멈췄어요. 정말 전국이 하루 동안 멈춰 서는 거네요. 에밀리아가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찰 오토바이였어요. 지각할 뻔한 수험생을 태우고 학교로 달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에밀리아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 관제탑에서 일하는 정 팀장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정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20년 넘은 전통이거든요. 손해가 크지 않나요? 물론 손해는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에밀리아는 깨달았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촛불 집회였어요. 20년 전 광우병 파동 때부터 최근 정치 사건까지 한국 사람들은 평화롭게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폭력 없이 질서 있게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 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반지, 목걸이까지 내놓았다는 거였죠. 세 번째는 한국 전쟁 때의 피난 행렬이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은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기억을 공유한 나라였구나. 에밀리아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 역사학자 김 교수를 만났을 때였어요. 교수님, 한국인의 이런 특성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실은 더 오래됐어요. 조선시대 향약, 품앗이, 계모임까지. 우리는 원래 공동체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럼 이런 행동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하지만 현대에 와서 더 강화된 면이 있어요.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함께해야 살아남는다는 경험이 더 깊어졌거든요. 에밀리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비군사적 사회 동원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국방부 분석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은 정부의 강제 없이도 전 국민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 만든 본능이구나. 에밀리아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에밀리아는 자신이 취재해온 도시들을 떠올렸습니다. 베이루트에서는 종파 갈등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허리케인이 와도 가난한 사람들은 버려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남으려 해.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아가 만난 한 젊은 한국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달라져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단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여전히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DNA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에밀리아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일지도 몰라. 에밀리아가 혼잣말했어요. 파리에서는 자유를 위해 싸우느라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닐까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에밀리아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기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숨쉬는 유일한 나라 한국.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에밀리아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말이에요. 파리 도착 후 에밀리아의 기사는 르몽드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나라였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기사였어요. 기사를 읽은 프랑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에밀리아는 답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몇 달 후 파리에서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나 봐요. 에밀리아가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은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남은 기억,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는 잊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함께해야 더 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나는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